안녕하세요. 2021년 마을관리협동조합 공통교육,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리게 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예영입니다. 본 강의는 지난 5월 새롭게 개정된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조합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시청하기 전 가이드라인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리기 전 추진 배경과 목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종료 후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급된 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관리하며 공동체용 활성화 추진을 할 주민중심의 자조조직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마을관리협동조합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희망하는 국가지역 도시재생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 및 공공지원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급된 공동이용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유지관리하며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중심의 사업체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국토교통부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을조합은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명칭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지역의 결핍 요소를 발견하고 지역 사회의 유지관리 및 성장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 주민들과 논의하는 장에서 끝나지 않고 발굴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 관, 관련 기관들과 함께 문제 해결 논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관련된 기관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관련 기관별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육성 지원 전반에 대한 공공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지원기구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기구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창업지원, 사업모델 개발 및 확산, 선도조합 발굴,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는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관련된 국가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공공지원을 집행관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과 초기 운영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조합원 모집 및 홍보,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 및 이사회를 진행하며 업무를 집행하는 사무국, 갈등관리위원회 및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 사이 또는 지역 주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 조정, 중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위원으로는 지자체 담당자를 필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어서 운영지원 전문기관은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에 대해 역량을 보유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운영지원 전문기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 전문기관의 역할은 주 역할과 부 역할로 나누어집니다. 주 역할로는 조합의 자금 및 회계 관리를 지원하고 조합원 모집 및 홍보를 지원합니다. 부 역할로는 교육 및 컨설팅, 지역사회 공헌활동 연계,
사업자금 저리대출 및 이자 2차 보전 등을 지원합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초기 조직 운영 및 초기 사업비인 보조금 정산 등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운영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신협과 같은 지역협동조합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유관업종, 사회적경제기업 등 도시재생사업,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보유한 기관도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기간은 설립일로부터 3년으로 초기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은 필수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지정 방법 및 절차는 조합원 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되며 결정된 운영지원 기간과 업무 협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지원 기간 및 업무 내용을 필수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운영지원 전문기관을 단순 후원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간 연대활동으로 인식하고 운영지원 전문기관의 목적 사업 등 연대의 지점을 찾아 협력하여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운영지원 전문기관의 협력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주 신산마루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운영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조합의 회계관리 지원과 더불어 세무회계 업무교육, 집수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본금 저리대출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사례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 절차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 절차는 크게 계획 수립, 설립 운영, 공공지원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국가지원 도시재생 사업 선정과 더불어 마을조합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대한 방안 및 초기 사업비 등 관련 예산 편성, 육성된 조합에 대한 기초생활 인프라 유지관리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해야 합니다. 다음은 설립 운영 단계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 도시재생사업 초기부터 현장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주민협의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마을조합 육성팀을 구성하여 발기인 조직화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주민협의체 다수가 발기인의 역할로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성격 및 역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지역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직의 성격과 역할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주민협의체는 마중물 사업기간 동안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하는 의사결정 조직인데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마중물 사업 종료 후 주민협의체를 대신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 변화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주민 공론장이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 조직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계획 실행 시 물리,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로 구분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목록하여 목록 중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거나 추진해야 할 성과 등을 중심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 모델로서 연계 가능한 지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으로는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급된 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 인프라 운영관리가 있으며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제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마을관리 영역 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 모델을 수립할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수요 분석, 시장 분석, 대내외 환경 분석, 재무 검토 등을 진행하여 사업성, 실현 가능성 검증은 필수입니다. 도시재생지원기구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전국 확산이 가능한 마을관리 영역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사업 모델은 거점시설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거점시설 기반 마을식당, 시설 및 주거환경 유지관리,
주민 출자형 태양광 발전소, 총 5종의 사업 모델 가이드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인 ct.go.kr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사업 공감대를 형성하여 함께 사업을 운영할 신규 조합 운영 주체를 발굴하고 각 사업별 분과를 구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업 계획을 수립, 보완,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법인 설립을 준비하게 됩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마을관리 사회조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따라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등 설립 인가의 과정은 마을조합 육성팀이 아닌 마을조합 설립 주체인 발기인을 중심으로 논의 및 작성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정관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되며 작성 과정 속에서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추진협의회와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공공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은 국가지원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마을관리사회조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공공지원 필요요건을 충족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지원의 필요요건으로는 조합 명칭에 도시재생 사업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명을 포함해야 하고 사무국 설치,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공공지원 필요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은 크게 초기사업비 지원, 사무공간 지원, 공공시설 운영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위탁, 사업화 지원 등이 있습니다. 초기 사업비 지원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공공지원에 대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조합 설립 후 2년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의 용도로는 사무국 운영 및 직원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공간 지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에 따라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초기 사무공간을 무상 혹은 감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 인가 이후 가이드라인 속 공공지원 필요요건을 꼭 참고하신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운영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관리하고 마을관리 영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행정재산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 두 가지의 위탁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와 관리 위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사용수익 허가는 공유재산법 제2조 행정재산을 그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의계약의 계약기간은 도시재생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사용허가 20년 이내이며 공유재산법 내 수의계약의 경우 1회 5년 이내 및 갱신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자체와 마을관리협동조합 간 시설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를 맺으면 그 시설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단 사용수익 허가는 전대가 불가능하여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공간을 직접 운영해야 함에 따라 단위 사업을 구상하시고 공간별 적합한 운영 주체를 조합원으로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법인조합원이 공간을 운영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소지 이전을 원할 경우 법인조합원은 독립된 사업체이므로 지자체와 사용수익 허가를 따로 맺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관리위탁입니다.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법 제27조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 외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위탁의 수탁기간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1회 갱신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실적평가를 통해 2번 이상 갱신이 가능합니다. 관리위탁은 사용수익 허가와 다르게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자체로부터 다수의 공간을 관리위탁 받았다면 공간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고
직접 운영이 가능한 것은 직접 운영하되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전대할 수 있습니다. 전대가 가능함에 따라 역량 있는 외부 주체들과의 협업이 용이하며 수탁재산 이용료 징수 및 관리경비 지급 등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와 관리위탁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시라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시설의 용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보유 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마을관리협동조합 공공지원으로 마을기업 지정 연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화 연계, 사회적 주택 공급 사업화 연계 등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보시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다양한 사업화 연계 지원 및 사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생활 인프라 운영관리 등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법 조례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법 조례 재개정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의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기본 방향 및 지원 내용,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 범위를 제시하는 등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지속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편성 용이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훑어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개발팀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 공통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본 강의가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희망하는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